이 이야기는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될 뻔했던 끔찍한 괴담입니다. 살인자의 완벽했던 계획은 죽은 원혼이 내민 간절했던 증거 앞에서 끝내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수야? 형. 저는 지인의 친동생인 명수 씨와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직업은 형사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명수 씨를 보는데 명수 씨에게서 갑자기 발찌가 뚜렷하게 보였고 저는 불길한 느낌의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찌 2개가 보여요. 발찌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발찌요? 명수 씨의 직업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실마리가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명수 씨는 사실 며칠째 젊은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아, 밤마다. 이때마다 이 여자는 계속 발찌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2개네. 다음 날 명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였고 신당에서 만나게 됐었죠. 발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꿈에 여자가 나타나는데 자꾸 제게 발찌를 보여줘요. 여기에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써주시겠어요? 상담지에 쓴 글을 보니 명수 씨가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모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요. 발찌에 대해선 알아보셨나요? 사실은 정말로 발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명 발찌가 없었는데요. 야, 남자 발목에 발찌가. 평범한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한 명의 시신이 있을 거예요.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보세요. 샅샅이.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명이 더 있어. 이후 명수 씨는 교통사고 현장을 다시 수색했고 정말로 그 근처에서 여자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인 명수 씨는 다시금 저를 찾아왔고 저는 이번에도 보이는 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죽인 것 같은데요. 네? 고의로요? 명수 씨는 이번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하려다 다시 수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교통사고 뒤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뭘까요? 억울하게 죽게 된 이 두 남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사촌 남동생에게 결혼 자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 돈을 받지 못해서 이들 사이엔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앙금이 생긴 사촌 남동생이 CCTV가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끔찍한 짓을 저질러 이들을 죽인 것이었죠. 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자는 사건 현장 근처 은밀한 곳에다 사촌 누나인 젊은 여자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누나와 결혼할 남자의 시신도 유기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남자의 시신을 미처 유기하지 못한 채 달아났다고 합니다. 힌트가 되었던 의문의 발찌는 허무하게 죽게 된 젊은 여자의 어머니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남동생은 이들의 시신을 유기하던 중에 걸리적거리는 발찌를 떼내어 던져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게 된 사촌 남동생이 벌인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죄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한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 괴담은 평범한 발찌에 얽힌 어느 젊은 원혼의 처절하고도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어서까지 증거를 좀 남기려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그 발찌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딸과 사위한테 선물했던 커플 팔찌였습니다. 사실은 발찌가 아니라 팔찌였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발목에 채워지게 된 건지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딸은 생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팔찌를 절대 빼는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팔찌가 어떻게 하다가 그게 발에 채워져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 조금 울먹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치실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다들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안치실에 저 발찌를 그대로 채워두고 안치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얘기 듣고는 굉장히 그럴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에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있을 수 없다고 없죠. 있을 수 없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원원이 이렇게 사건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발목에 채운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보니까 그 하늘소리 선생님께서는 점사 보는 방식이 약간 좀 특이하신 것 같았어요. 그 글씨에서 뭐가 어떻게 보이는지 맞죠? 또 어디까지 보이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상담자들이 이렇게 글씨를 쓰면 글씨 위로 상담자가 궁금해하고 제게 또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래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문장 안에 단어나 스토리 이런 것들이 화경으로 뜨기도 하고 그것들이 영화 문장으로 같다. 뜨기도 하고 그림으로 뜨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종사자들의 일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연이나 그리고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럼 혹시 이제 뭐 반성문 같은 거 보면 이 친구가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성이 없이 그냥 반성문 썼는지도 보이네요. 굉장히 그런 비슷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것도 느껴지고 네. 보여요. 화경. 그럼요. 신기하다.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애가 이런 학습이 맞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오신 그래요? 분이 있었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번 사건 외에도 뭔가 글씨를 보고 좀 다른 사건을 해결했던 그런 사례가 또 있으신가요? 조금 조심스러웠던 사건이 조금 있다면 여긴 좀 밝힐 수가 없는 조금 사건이긴 하지만 좀 약간 좀 네. 얘기를 좀 하자면 네. 50대의 여자분이 계셨는데 둘이는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둘이는 되게 절친이었는데 그 절친끼리 또 너무 절친하다 보니까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어떤 계기가 있어. 그러다가 하나가 죽게 되는 그런 사안이 생겼어요. 살인 사건인가요? 네. 실종. 네. 그런데 그거를 실종에 가깝게 묻어가는. 그러고 그 시신을 유기하는데 자기 부모님 무덤에다가 같이 묻고 묻었어. 그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 인멸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몰아간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찾았냐면 네. 그 죽은
친구의 일기장을 보고 찾아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 일장을 보고? 네. 와, 그 글씨를 보고. 네. 점사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네. 근데 악필도 다 해독이 가능하신가요? 글씨체를 보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써도 또는 도형을 써도 또는 이렇게 써도 글씨의 기운을 보고 기운을 예, 모든 보고. 거엔 다 기운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기운을 보고 올려오는 위로 올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고 아니,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상민 씨도 아까 선생님 전직을 맞춘 것도 아까 기운을 보고 맞추신 거예요. 기운을 느껴. 야, 대단한 말씀.